조국을 배신하고 조선에 붙은 놈. 이래가지고 일제시대에 그 사람들이 중국 출신이나 일본 출신들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역사시요. 예.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 이제 벌써 또 8월이 돼서 엄청 세월 빠르군요. 예, 덥고 한데 그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네. 덕분에요. 근데 우리는 참 뭐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몇 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개인적으로 마음이 안타까운데 오늘도 이제 인지내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네네. 결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뭐 군인들을 비롯해가지고 또 민간인들 또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포로들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어떻게 보면은 인구 이동이라고 그럴까요? 네. 인구의 소멸과 이동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임진왜란 당시에도 실제로 많은 인구 이동이 그런 차원에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 이동이 많이 있었죠. 어떤 전쟁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전투병만 가지고 전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군수, 여러 가지 그 병참 지원하는 민간, 또 뭐 군속, 뭐 그런 인력들이 따르게 마련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전투병은 전장에서 죽거나 포로가 되고 또 민간인도 마찬가지로 죽거나 포로가 되고 평소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정착해서 살지만 전쟁 때는 아무래도 이동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중간에 이제 전사한다거나 병사한다거나 뭐 그런 많은 사고가 생기게 되고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고 또 탈출해서 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네. 네, 그런 이제 인구 이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하고 이제 정유재란까지 해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조선에서 중국이나 뭐 일본으로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뭐 직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또 숫자라든지 이런 게 대략이라도 뭐 있는지 그러니까 조선에서 중국으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본으로 포로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조선에서 이제 일본으로 간 사람들, 갔다기보다 뭐 끌려간 사람들이죠. 첫째로 일본 군들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총 동원 인원이 임진왜란 초기에 16만, 정유재란 때 14만이지만은 그동안에 또 교체병력 뭐 수십만이 정말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중에서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아버지, 남편, 아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조선으로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잡아도 10만 명이 넘었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하고 지금의 인구 비례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100만 명이 최소한 못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남편이 또 아들이 농사 짓던 이 밭, 농 이걸 누가 경작을 할 거냐. 이제 이것을 맡은 것이 조선 포로라 이거죠. 일본 군들이 와서 조선 병사들 많이 죽였지만은 또 포로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갔습니다. 숫자로는 파악이 안 될 정도로. 그래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 아들 대신 밭을 갈아라. 말하자면은 농노가 되는 거죠.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야 조선에는 도기, 자기 이런 공예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고 그런 기술자가 많다. 이제 그래가지고 조선의 도자기 요가 어디 있느냐 거기 가서 이 기능공들, 기술자들을 잡아가자. 대량으로 잡아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심수관, 사츠마 야기의 이제 시조가 됐죠. 또 아리타 야기의 시조가 된 이삼평. 뭐 이 사람들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라도 어디 광주요 이런 데 가가지고 떼거리로 잡아갔다 이거죠. 이제 이러한 숫자가 몇십만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만, 뭐 20만이 될지 30만이 될지 그렇고 조선에서 그러면 중국으로 간 사람들은 전쟁 나기 전부터 조공을 바칠 때에 우리가 명나라에다가 해마다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까? 무슨 물건도
바쳤지만 사람도 바쳤다 이거죠. 미소년들을 50명을 보내라, 100명을 보내라. 젊은 아가씨들을, 미인들을 골라가지고 뭐 50명, 100명 보내라. 한국에 왜 좋은 풍습이 있었나? 그때 이제 그 귀여운 딸들을 중국에 차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일찌감치 10살 되자마자 그냥 결혼을 시키고 했단 말입니다. 그 숫자가 또 많아졌죠. 이것은 이제 조선에서 일본이나 중국으로 간 경우이고 또 일본에서 조선으로 온 경우 이것도 물론 자위보다는 타위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포로, 일본군의 포로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그리고 자기 발로 또 항복해오는 소위 항외 그 강제 징집을 당해가지고 왔는데 고향에 돌아가 봤자 희망이 없다. 차라리 여기 와서 내가 칼을 잘 만드니까 조선에다가 이제 칼 제조 기술을 전수하고 거기 보상을 받는다. 총을 잘 만드니까 총포 기술을 전해주고 또 지위를 얻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 혹은 부대 단위로 이렇게 항복해오는 항외가 최소한 10,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순신 부대에도 이 항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경우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우리 지원병으로 이제 왔는데 조선에 와 보니까 자기 본국에서 거의 노예 생활을 하던 것보다 조선에 오니까 대국인이라 그래가지고 대우도 좋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중국과 조선 사이에 역관 통역 일 한다거나 뭘 가르친다거나 또 어떤 뭐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찬스가 참 많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온 사람도 많았고 그러다가 또 대량 이동이 생긴 거는 결국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고 하다가 이제 힘이 지쳐가지고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중국의 그 당시 명나라 인구가 한 1억이라고 치면은 거기에 중앙 관리하던 사람들, 소위 상류계급에 있던 사람들, 또 지방 토호들 이런 사람들은 새로 등장한 청나라 정권에서 볼 때는 밥이거든요. 전부 목 잘린다 이겁니다. 넌 무슨 땅이 이렇게 많아 내놔. 너 지금은 몰수야. 지금으로 치면은 그 넓은 중국 땅, 복건성, 무슨 성 거기서 성주, 요새 말로 도지사하고 뭐하고 했던 사람들 다 모가지 아닙니까? 가뜩이나 청나라는 그 만주족의 인구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나라로 이제 강제 징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최근에 보면은 월남,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침략해가지고 공산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보트 피플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또 이제 명나라 보트 피플이 생겼죠. 꼭 보트를 타고 오지는 않더라도 조선으로 오는데 뭐 육로로 해가지고 이제 요동땅 건너서 왔을 수도 있고 또 산동반도에서 인천으로 오는 거 별로 뭐 멀지 않습니다. 많은 보트 피플이 실제로 왔습니다. 또 전투를 하다가 맨 첫 번에 와서 평양성을 함락시켰지 않습니까? 쭉 남하해가지고 가토 기요마사가 있는 부산까지 이제 쳐들어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왜군들을 쫓아보냈는데 그 전투 와중에 죽었다. 우리 할아버지 죽었다. 우리 아버지 죽었다. 그러니까 우선 무덤을 여기 만들어 놓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나도 전장에 나가겠다. 말리는 사람이죠. 너까지 죽으면 대가 끊어지니까 너는 여기서 부모님, 조부모님 묘소를 관리해라. 전쟁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도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냥 여기에서 이 나라도 보니까 소중하다. 풍속이 좋고 사람들이 좋고 하니까 또 국가에서 이제 소위 제조지은이라고 그래가지고 선조 임금이 중국 군사들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지 않은 군사들을 대우를 잘해줘라. 벼슬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그래가지고 넘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중국 성씨가 본래 조선으로 건너왔지만 이 전쟁 때에 또 대규모로 넘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본 사람인데 그 당시 조선에 와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도왔던 대표적인 이제 항해 장군이 김충선 사야가 같은 분이 계시고 그 집안이 또 계속 뭐 대구인가 경북 쪽에 또 이렇게 계속 자손을 대대로 이렇게 했고 진린 장군 같은 경우에도 진린 장군 또 집안 진린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조선에 계속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진린 장군은 명나라 장수였기 때문에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이제 갈 곳이 없어진 거죠. 사약가는 처음부터 이제 작심을 하고 들어왔고, 근데 이번 조상들이 뭐 지금은 사약가의 후손이 대구 달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쫙 퍼져 있고, 진린의 후손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도 무슨 가시, 진시, 팽시, 뭐 등시, 두시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전국에 그냥 다 퍼져 있죠. 이분들이 이제 또 세상에 바뀌다가 일제시대가 돼가지고 또 고생을 많이 겪었죠. 너네 조상들이 와서 조선을 도와주는 바람에 우리가 졌어. 그래가지고 일제시대에 굉장히 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분들이? 물론 사회가 집안도 그랬죠. 조국을 배신하고 조선에 붙은 놈.
이래가지고 일제시대에 그 사람들이 중국 출신이나 일본 출신들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역사시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씀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연스러운 국가 간 인구 이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일본 땅을 점령하거나 중국 땅을 점령하지 않았고 임진왜란 중에서는 일본도 한국 땅을 점령하지 못했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그 전에 많은 전쟁에서 보면은 땅을 점령을 하거든요. 이긴 쪽에서.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불란서를 점령하고 불란서가 어떨 때는 또 독일을 점령하고 그러면은 자기네 국민이 쫙 적국으로 갈 거 아닙니까? 뭐 엄청난 인구 이동이 생기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어쨌든 평화롭게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이민이라는 형태로 그렇죠. 또 이제 타 국가의 국민들하고 섞일 수 있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있는 거고 어쨌든 전쟁을 통한 인구 이동은 참 안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전쟁과 인구 이동에 대한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